네, 안녕하세요. 김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형자산에 대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유형자산과 감가상각. 자, 가요. 유형자산은 1단계로 취득을 하겠죠? 1단계 108번. 영업용으로 토지, 이 영업용은 판매용이 아니라고 했어요. 판매용으로 사면 이건 상품이 돼요. 영업용으로 토지 50만원어치 구입하고 토지 50만원어치 사오면서 대금은 구입 수수료 3만원, 취득세 4만원과 함께 수표를 발행했다. 수표 발행했어요. 대변에 당좌 예금 57만원쯤 되겠네요. 그죠? 그랬을 때 차변엔 뭐냐? 취득세, 수수료 3만원, 취득세는 세금과 공과 4만원. 이러지 않아요. 무엇인가 매입할 때 등등의 부대 비용이 발생하면 매입하는 자산으로 모두 포함하여 처리한다. 단기 매매 증권만 빼고, 단기 매매 증권은 수수료 비용 따로 처리하고요. 실무로 가면 900번대 수수료를 쓴다 까지 가는 거예요. 이 경로가 끝까지 가요. 자, 109번. 영업용 건물을 구입하는데요. 취득세 10만원을 현금으로 냈다. 현금 10만원. 왜요? 건물 사는데 취득세 냈어요. 그럼 건물일까요? 취득세일까요? 취득세라는 성격 자체가 매입할 때 내는 거기 때문에 매입하는 자산으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구름자동차로부터 화물차 100만원을 10개월 할부로 구입했고 수수료 5만원만 현금 줬대요. 수수료 5만원만 현금 지급했고 나머지는 미지급했대요. 자, 일단 차를 사면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인데요. 105만원. 그걸 어떻게 지급했나요? 할부는요. 지금 안 준 거죠? 주된 상거래 아니니까 외상 매입 쓰면 안 돼요. 미지급금 더하기 100만원. 나머지는 현금. 요렇게 줬어요. 요거를 몇 달에 걸쳐서 갚아요? 10달에 걸쳐서. 그러면 자변에 10번 등장하면 다 없어집니다. 자, 그 중에 한 달치를 내는군요. 대변에 현금 나가요. 얼마? 10만원이요. 100만원을 10개월 할부로 샀으니까 10만원씩. 자, 여긴 뭔가요? 이 미지급금의 일부를 소멸시켜 주는 거예요. 미지급금 더하기 10만원. 그래서 9번 더 나오면 되는 거예요. 부채라서 대변에 있고 감소하면 차변. 현재 미지급금 계정을 조회하면 대변에 100만원 증가했고 차변에 10만원 감소해서 잔액이 90만원 있어요. 이렇게 떠요. 자, 여기서 이렇게 구입하고 나서 구입하는 건 이렇게 하시고요. 이후의 지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 발생할 수 있는데 구분을 해요. 자본적 지출이 뭐냐면 해당 자산으로 처리해. 수익적 지출이 뭐냐? 비용으로 처리해. 그래요. 이 둘의 차이는 자산 처리하는 이유는 자산의 가치가 현격하게 높아지는 경우인 거예요. 또는 내용연수라는 것은 얼마나 쓸 것인가, 어느 기간 동안 쓸 것인가, 이런 사용 기간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거나 냉난방 시설 공사를 한다거나 또는 증축, 건물을 4층짜리 5층, 6층으로 늘린다거나 자동차에 있어서는 엔진을 교환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요. 자산의 가치를 현격히 높인다고 해서 자본적 지출이라 하고 자산 처리예요. 그래서 사올 때도 늘어나고요.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면 또 늘어나요. 자, 수익적 지출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정도의 자잘한 그런 수선비를 말해요. 외벽에 페인트 칠하거나 유리창 깨진 거 고치거나 자동차에 있어서 엔진을 교환하면 자본적 지출인데 엔진 오일 정도를 교환한 거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타이어 교체 이런 것들이 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비용이라고 해서 수선비 뭐 요 정도로 처리해요. 자, 그럼 들어갈게요. 112.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현금 30만원 주고 설치했다. 그럼 현금이 나가요. 30만원. 왜요? 그때 이때 차변이 자산일 것이냐 비용일 것이냐 하고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본적 지출 하라고 하고요. 엘리베이터 정도면 건물의 시세가 오를 정도로 큰 공사인 거죠. 그래서 차변에 자산 처리해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건물에 페인트 칠했어요. 페인트 칠 정도면 무슨 비? 수선비 만원. 근데 나중에 주기로 했다. 어음 줬다. 이런 것들 전부 다 미지급금 더하기 만원 하셔야 돼요.
주된 상거래 아니니까. 자, 114. 영업용 차량의 엔진을 30만 원에 교환하면서 어음을 발행했다. 엔진을 교환했다는 건 차의 가장 중요한 부품이죠. 그래서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 처리합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지급어음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뭐예요? 미지급금 30만 원이라고 하셔야 돼요. 30만 원. 주된 상거래 아니에요. 어음도 이쪽에 너무 신경 쓰다 또 아차해요. 조심하세요. 항시 잔악계나 어음과 외상 조심. 115. 영업용 차량의 엔진 오일 정도면 뭐 수선비 처리하면 되고요. 대변에 외상 매입하면 안 되죠. 미지급금.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래서 2단계예요. 처음에 매입할 때 등등의 비용 발생하면 매입한 자산 처리에 그 다음 사왔어요.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수선비 들어간 거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서 처리하고 3단계 두둥 3단계가 이제 감가상각인데 어려워요. 좀 감가상각이 일단 뭐냐 결산일이 되었을 때 하는 분계인데요. 감가상각이란 유형 자산의 취득 원가를 사용하는 기간인 내용 연수에 걸쳐서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비용으로 대체하는 과정 뭐 이런 걸 말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뭐 차도 사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차를 1월 1일 날 샀다고 쳐요. 그럼 그 해 말 장부상에도 아직 얘는 105만 원이고 이듬해 장부상 결산일에도 105만 원이고 이럴 순 없죠. 쓰려고 샀잖아요. 그리고 안 쓰고 잘 창고에 보관했다 한들 이 값이 내가 사온 금액대로 그렇게 반영이 되기가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쓰려고 샀어요. 팔려고 산 건 아니지만 쓰려고 샀지만 얘는 뭐 제품을 배달한다거나 그런 용도로 샀겠죠. 그래서 수익 창출에 기여는 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사용하는 기간 동안 비용으로 대체하는데 즉 쉽게 표현하면 이 자산이 매입한 금액으로 그대로 보고되면 왜곡이 있다. 중고값으로 가격을 매년 조금씩 떨어뜨려 줘야 된다. 근데 그 기간에 나누어서 내다 팔 때 그냥 이렇게 금액 쑥 줄이면 되지 왜 중간중간 매년 그 작업을 하나요? 이것도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인데요. 이것이 수익 창출에 기여했겠죠. 그럼 그 해의 비용을 같이 잡으려는 그런 의도라는 겁니다. 감가상각을 하는 의도가. 그리고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비용도 간접 대응이라고 해서 이게 그거예요. 여러 기간에 걸쳐서 비용으로 매년 비용 처리하는 거. 수익 창출했으니 비용도 그해 발생시켜 하는 건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고 그리고 중고값으로 가치를 떨어뜨려 주는 것. 뭐 그게 감가상각이고 뭐 여러 가지 이론적인 배경들이 있어요. 자, 이랬을 때 감가상각을 할 때 있어서 3요소 있는데 얼마 주고 사왔니? 그 다음 내용연수는 몇 년 쓸 거라고 추정하니? 그리고 그 내용연수가 지난 후에 남은 가치는 얼마라고 추정하니? 하고 추정치를 반영해요. 매입할 때 추정하는 거예요. 원래 재무제표라는 것은 실제 금액이 반영되어야 하지만 이런 식으로 추정치도 반영돼요. 감가상각 모를 일이잖아요. 어차피 그렇다고 모른다고 마이너스를 안 해나가면 안 되죠. 그리고 대손충당금 같은 것도 추정치죠. 추정에 의한 값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이 세 개는 계산까지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 두 개는 이런 것도 있구나. 생산량, 비례법, 기계장치 같은 게 몇 시간 일하는지 총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그 중에 올해 이만큼 생산했으니 그만큼 또는 그 중에 이만큼 일했으니 그 시간만큼 비례해서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요거는 우리가 계산할 줄 알아야 해요. 정액법이라는 것은 매년 일정한 금액으로 똑같이 전년도고 이번 연도고 차기 연도고 다 일정한 금액으로 마이너스 시켜 나가겠다는 거고 정률법은 어떤 비율에 의해서 생각해 나가겠다. 연수합계법은 내용 연수를 좀 더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상황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는 매년 얼마가 될까요? 이런 거 구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이론으로도 나오고 실무로 나오고 이래요. 되게 중요해요. 자, 예제를 한번 볼게요. 2011년 1월 1일에
트럭을 현금 주고 사왔어요. 취득가액은 100만 원이고 내용 연수는 4년 예상한대요. 잔존가액은 그러니까 100만 원 주고 사온 금액이 4년 후에 0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상각률, 감가상각률은 0.45로 할 거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 정액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하면 감가상각비가 매년 어떻게 될까요? 라고 계산하라고 했을 때 정액법의 공식은 내용 연수분의 취득가액 빼기 잔존가액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보세요. 100만 원 주고 사온 것을 4년 후에 0이 되게 하겠어 까지만 읽었어도 벌써 그러면 매년 25만 원씩 빼나가면 되겠네? 라는 금액이 머릿속에서 계산이 나오죠. 그게 정액법인 거예요. 내용 연수 4년분의 취득가액 빼기 잔존가액. 취득가액 빼기 잔존가액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요. 4년 동안 얼마를 감가상각할 거냐라고 해서 감가상각할 대상금액이라고도 불러요. 감가상각할 대상금액. 그걸 4년 동안 할 거니까 매년 25만 원씩 상각할 거야. 그렇다면 2011년 매입한 그 해, 첫 해에 차변에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을 처리해주고요. 등장을 시키고요. 대변에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을 마이너스 시키는 의미로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차감적 계정을 증가시켜요. 어머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자, 장부를 보여드릴게요. 자, 어느 회사의 재무상태표인데요. 장부상에 외부에 보고할 때 이렇게 건물은 원래 2억 4천 주고 사왔지만 감가상각을 6,100만 원어치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회사의 상의 장부상 가액은 1억 7,900만 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형 자산은 사올 때 차변에서 증가시키지만 감가상각 시키겠다고 대변에 직접 건물을 내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물은 계속 차변에 있고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차감적 계정을 계속 누적을 시켜서 증가시키면 이 금액에서 이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같이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장부가액이라고 해요. 장부상 가치라고 해서 장부상 가치를 줄여주는데 얘가 직접 주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대신 계정이 증가하는 거예요. 어렵나요? 대변에 직접 건물이 나가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다시 대변에 건물이라는 게 직접 나가지 않고 건물에 대해서 마이너스 시키는 계정인 감가상각 누계액을 계속 늘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의 최종 장부가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걸 간접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변에 건물 나가는 대신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증가시키고 차변에 비용 처리합니다. 그럼 장부상에 나중에 어떻게 보고되냐면 매입한 금액이 100만 원인데요. 올해 감가상각 한 것이 25만 원어치 증가했어요. 요렇게. 그래서 우리 회사 장부상 가액은 75만 원입니다. 로 해석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직접 차량 운반구 25만 원 하고 빼지 않아요. 대신 계정 써요. 그걸 간접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이렇게 숫자 3개가 다 보여요. 이건 올해까지 쌓아놓은 감가상각 비들이고 그걸 쌓아놓은 거니까 누계액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금액에서 이 금액을 차감한 이 금액이 실제 가치로 판단된다. 물론 시가하고는 달라요. 자, 그 다음 그럼 내년에 또 얼마 상각해요? 네, 내년에도 차량 운반구 대신에 감가상각 누계액 대변에 나가요. 증가시켜요. 그러면 얘가 이전의 금액과 얘랑 합쳐져서 이번에 두 번째 해가 지나면 50만 원어치 쌓여 있고 매년 비용은 25만 원씩 이 금액이 매년 같다는 거고 이 금액은 누적되기 때문에 2년 차가 지나면 50만 원이 쌓였어요. 그러면 장부상에 얘는 계속 초기에 취득가액 그대로 보이고 얘가 매년 증가해요. 대변에서. 그래서 마이너스 시키는 거죠. 대변에서 증가하는 건 자산을 마이너스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현재 가치는 50만 원입니다. 내년이 되면 이 자리에 100만 원, 이 자리에 75만 원, 이 자리가 25만 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렇게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마이너스 시켜주는 게 정액법이다. 그렇고요. 그 다음 정률법. 정률법은 그 상각률이라는 요 0.45라는 상각률이 필요해요. 그런데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이 아니라 얘는 작년까지 감가상각 시켰던 금액의 누계액인 것을 빼는 거예요. 얘를 취에서 잔 뺀 것은 감가상각 대상금액이라 부른댔고
얘는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뺀 건 장부가액이라 불러요. 장부가액은 우리 본 적 있는데 방금 여기서 봤죠. 이것들 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뺀 거 장부가액, 재무상태표라는 장부상 가액이 75만원, 취득가액 빼기 그동안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거, 그게 장부가액입니다. 얘들이 장부가액이에요. 그 장부가액에서 상각률을 또 곱해라. 그래서 장부가액 곱하기 상각률이라는 공식을 외우시면 좋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1년차 첫 해는 감가상각 시킨 적이 없으니까 100만원이 곧 장부가액이에요. 100만원 주고 사왔는데요. 감가상각 한 적이 없어서 0을 빼요. 그럼 100만원 빼기 0에다가 상각률인 0.45를 곱해. 그래서 첫 해는 45만원어치 감가상각 하겠다는 거예요. 100만원 주고 사왔는데 굉장히 많은 양의 금액으로 마이너스 시키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대변에 아까와 같아요. 분계는 똑같아요. 금액이 다른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 이 방법들에 대해서 달라지는 건 금액이지 분계는 늘 똑같아요. 계정은. 그래서 대변에 차량 운반구 대신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감으로써 요렇게 재무상태표에 올해는요. 정률법에 의해 상각했다면 취득가액은 100만원인데 45만원어치 감가상각 되었어요. 그럼 장부가액은 55만원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2년차 주로 정률법이 문제가 나올 땐 2년차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1년차는 너무 쉬워요. 취득가액에서 상각률만 곱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2년차를 가려면 반드시 1년차를 들러야 가요. 왜? 장부가액이 나와야지 되니까. 그 장부가액에다가 0.45가 빠졌군요. 네, 0.45로 곱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2년차를 구하라고 하는데 2년차 가려면 1년차 들러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구한 후 그걸 차감한 장부가액을 구해서 여기다 주고 2년차는 그 장부가액에서 다시 0.45를 곱해. 그러면 작년보단 훨씬 적은 금액이 나와요. 247500만큼 감가상각해. 그래요. 그러면 작년에 45만원어치 상각했고요. 올해는 247500만큼 상각했어요. 그럼 누계액이 얼마가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취득가액은 계속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차감한 나머지 이 금액이 다시 장부가액이고 내년에 다시 상각할 때는 이 금액 곱하기 0.45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들어주세요. 돌려서 혼자 계산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 연수합계법. 자, 연수합계법은요. 역시 정액법과 같이 가요. 처음엔 취 빼기 잔, 즉 감가상각할 대상금액. 정률법만 취해서 감을 빼고요. 나머진 전부 취 빼기 잔이에요. 취 빼기 잔에다가 내용연수의 합 분의 잔여 내용연수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말은 좀 어려운데 내용은 굉장히 정률법보단 쉬워요. 보세요. 첫 해는요. 일단 취 빼기 잔을 해요. 취 빼기 잔 100만원 곱하기 내용연수의 합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용연수가 4년이면 4년에서 1년이 될 때까지 더하는 거예요. 만약에 5년이면 5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이 되는 거고 10년이면 10 더하기 9, 8, 7, 6, 5, 4, 3에 1을 더하는 거죠. 55. 어쨌든 이게 내용연수의 합이라는 거고 그리고 첫 해에는 4년, 둘째, 자, 첫 해에는 그분의 4, 둘째 해는 그분의 3, 셋째 해는 그분의 2, 넷째 해는 그분의 1 해서 4, 3, 2, 1 하고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정률법은 1년차를 지나야 2년차를 간댔지만 나머지는 그냥 갑자기 2년차 물어도 알 수 있고 3년차 감가상각비 물어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걸 들러야 가진 않아요. 그래서 100만원 빼기 잔존가액에다가 내용연수를 쭈루룩 4에서 1까지 더한 후 첫 해는 4만큼, 그러니까 10분의 4만큼 상각해요.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4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되고요. 둘째 해는요. 10분의 3만큼 상각해요. 이렇게. 그래서 작년에 40만원과 올 30만원이 누계가 돼서 70만원, 즉 장부가액은 30만원. 그렇다면 3년차는 얼마가 상각비가 될까요? 그러면 10분의 2, 4년차는 10분의 1 이렇게 해서 40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연수합계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수합계법까지 계산하는 방법을 해보았으니까 자, 그럼 감가상각비는 이러이러한 방법들로 계산을 한 후 분계를 해봐라. 자, 분계해 볼게요. 결산 1, 2로 취득원가가 500만원인데요. 그 건물에 대해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래요.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상각하래요. 정액법 나오는 게 제일 쉬워요.
단 내용연수 조건이 있어야 되죠. 10년 쓸 것이라고 추정하고 잔존가액은 취득가액의 0이 되게 하래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500만 원을 0이 되게 해. 그럼 벌써 머릿속에 금액 나왔죠. 그죠? 50만 원씩 하면 되게끔 연 1회고 간접법이야. 간접법이라는 것은 대변에 건물, 차량 운반구 나가지 않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대신 들어가는 것을 간접법이라 하고 연 1회라는 건 50만 원을 한 번에 감가상각 하라는 거고 만약에 여기가 연 2회면 25만 원씩 6월 말에 한 번, 12월 말에 한 번 이렇게 나누어서 하겠다. 뭐 그런 의도라는 거예요. 자, 대변에 건물이 나가는 대신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증가하는 걸 간접법이라고 했고 매년 얼마씩? 그래요. 50만 원어치 감가상각해요 라고 하고 그리고 그때 차변에 뭐 처리한다? 감가상각에 관련된 비용의 이름은 감가상각비예요. 그래서 감가상각비 50만 원. 그래서 감가상각이란 취득가액을 내용 연수 동안 비용으로 대체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비용으로 대체시킨다고 하지만 결국 금액을 떨어뜨리는 거죠. 자, 그 다음 2012년에 취득한 취득원가 110만 원짜리 트럭에 대해서 2013년 결산일날 2년차죠. 2년차. 두 번째 해 결산일에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을 해. 정보가 더 필요해요. 110만 원 주고 사왔는데 4년 후에 10만 원이 되게 할 거야. 근데 연수합계법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10만 원 빼기 10만 원, 즉 감가상각할 금액은 100만 원이고 4년이니까 자, 100만 원 곱하기 4에서 1까지 더한 거 분의 첫 해였다면 4였겠지만 지금은 몇 년 차? 2년 차니까 3만큼 생각하겠죠. 이제 그 다음 해는 2년, 2, 1 이렇게 생각해 나가겠죠. 매년 4, 3, 2, 1로. 그래서 올해는 2년 차니까 여기 10분의 3, 100만 원에 10분의 3이니까 30만 원. 자, 30만 원어치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증가시켜요. 작년에 40만 원 했을 거예요. 그럼 2분계를 하고 나면 총 70만 원이 쌓여 있어요. 여기에 차변의 감가상각비 30만 원. 그래서 분계는 똑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다. 자, 117 전기말 얘는 또 전혀 다른 내용인데요. 무형자산입니다. 여기는 유형이었고요. 무형입니다. 지금은 전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개발비 200만 원은 5년 동안 상각하며 2011년도부터 상각하였다. 2014년도 말 무형자산을 분개하라. 상각하라. 직접법으로 상각하라. 그래서 얘는 직접법이 어차피 눈에 안 보이니까 직접 상각하면 되는 거예요. 직접 대변에 나가라는 거예요. 얘들은 건물 한쪽이 떨어져 나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형태는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간접법으로 하는 거고 얘들은 직접 상각해요. 개발비하고 대변에 내보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생각을 잘해야 해요. 별말 없으면 무형자산은 정액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200만 원이 있는데 이걸 5년 동안 상각한다고 해서 5로 나누면 안 돼요. 그거는 간접법이고요. 직접법이라는 것은 얘가 2011년부터 상각했다는 건 2011년도에 사왔다는 거죠. 2011년도에 사와서 그해 12월 31일 날 대변에 개발비하고 나갔고 12년도에도 개발비하고 나갔고 13년도에도 개발비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14년 차인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에 사왔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변에 3번 빼고 남은 게 200만 원이라는 거예요. 200만 원. 직접법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나요? 총 앞으로 몇 번만 더 상각하면 된다? 2014, 2015. 즉 2번만 상각하면 된다. 지금 남아있는 이 개발비를 2번만 더 내보내면 된다. 즉 200만 원을 전체 기간인 5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미 3번을 뺐으니 2번만 더 빼면 돼 라고 2로 나누라는 거예요. 200만 원 나누기 2. 남아있는 올해 한 번, 내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요. 직접법이란 대변에 내보내고 남았다는 거예요. 남았다. 그럼 추측하건대 얘는 총 500만 원이었었다는 거죠. 그걸 매년 100만 원씩 3번 뺐고 이제 한 번 더, 2번 더 해서 총 2번 더 빼면 된다.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은 직접법으로 상각합니다. 100만 원 나가요. 이렇게.
100만 원 나가면 이제 올해 재무상태표에 이 개발비는 얼마로 남아있냐면 100만 원. 100만 원 남아서 4번 뺐으니까. 자, 차변에는 무형자산 상각비 뭐 이런 거 떠요. 계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금액이 중요해요. 금액을 계산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무형자산에 대해서 해볼게요. 상각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고요. 그 다음 여러 가지 상각 방법 중에 합리적인 방법을 정할 수 없겠거든. 정액법을 써. 이 말은 무형자산도 정액, 정률, 연수합계법 뭐 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뭐 특별히 방법을 못 정하겠으면 정액법으로 해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상각이고 그 다음 이제 내답합니다. 118번 취득원가 100만원 100만원 주고 사온 거는 계속 그대로 있었죠. 우리 그죠? 누가 증가했어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매년 증가시켰어요. 그래서 몇 년 상각해 왔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60만원치를 상각해 왔다. 그러면 100만원 빼기 60만원을 뭐라 부른다? 장부가액이라 부른다 그랬죠. 재무상태표상의 가치 직접법으로 빼지 않기 때문에 항상 유형자산은 숫자가 2개가 있어요. 그걸 50만원에 내다 팔고 대금은 외상으로 했다. 자, 이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할 것인가 처분 이익이 발생할 것인가를 따져야 해요. 자, 보세요. 100만원과 50만원을 비교하면 안 되죠. 내가 사온 금액과 비교하는 건 좀 도둑님 심보잖아요. 그죠? 몇 년을 썼는데 벌써. 그래서 이 두 개를 감안한 40만원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가액과 50만원은 처분가액이라 부르고 100만원은 취득가액이라 부르고 40만원은 장부가액이라 불러요. 그래서 장부가액인 40만원하고 처분가액인 50만원을 비교하는 거예요. 40만원짜리를 50만원에 파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렇다고 해서 대변에 건물 40만원짜리 팔아요. 이런 식으로 써서는 안 됩니다. 내 장부상에 있는 금액, 전체 금액을 대변에 내보내고 걔 때문에 대변에 쌓아두어 썼던 감가상각 누계액을 이제 같이 털어주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사올 때 차변에 건물 쓰고 감가상각 할 때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증가시켰죠. 그러니 차변에 있던 건 대변에 내보내고 대변에 있던 건 차변에 내보내요. 그래서 요렇게 다 써줌으로써 40만원짜리 건물을 팔아요가 완성. 그럼 그 대가로 50만원을 받아요. 뭘로요? 나중에 받기로 했어요. 외상 매출 하면 안 되고 미수금이라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된 상거래 아니니까 또 아차 하시면 안 돼요. 자, 요렇게 됐어요. 그러면 110만원에 100만원. 그럼 10만원의 대차 차익 났어요. 대변에 10만원 뭔가요? 다시 100만원 주고 사왔지만 우리 회사에서 60만원어치를 썼으니 40만원 들어오면 돼. 근데 50만원 들어오게 됐네. 더 들어온 거라는 거죠. 그럼 10만원은 유형자산을 처분하면서 이익이 났다. 요렇게 됩니다. 자, 얘도 팔아볼게요. 취득원가 500만원짜리 차를 감가상각은 200만원어치 되어 있대요. 그렇다면 우리 회사 내에서는 얼마짜리로 본다? 300만원짜리로 본다. 아이쿠야. 그런데 그걸 200만원에 내다 팔았대요. 현금 100만원 받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 받을 돈 하고 나눠야겠군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대변에 내보내는 차량 운반구는 총액을 내보냅니다. 500만원짜리 나갔는데 우리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감가상각 했다. 그러니까 썼다 이거죠. 결국 이만큼 썼다. 200만원어치 썼어. 300만원 주면 돼. 근데 200만원에 팔기로 한 거죠. 시가가 낮은가 봐요. 자, 그래서 그것도 그나마 다 못 받고 현금으로 100만원 받고 나머지 100만원은 미수했어요. 100만원. 외상 쓰면 안 돼요. 자, 그럼 봐요. 500만원짜리 나가는데 200만원은 우리가 썼어. 300만원 줘. 그랬는데 200만원만 받는데요. 그럼 100만원이 덜 들어오게 된 원인은 뭐예요? 하고 써야 되죠. 이런 유형 자산을 처분하면서 손실이 났어요. 이렇게 해서 총 500만원이 메꿔졌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엔 뭘까요? 취득원가 300만원짜리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220만원 했는데 이 공장이 건물 화재로 소실되었어요. 자, 건물 대변에 내보내요. 일단 건물 300만원 그리고 걔 때문에 쌓아두었던 걸 차변에 없애요. 220만원 그럼 80만원어치 손해가 난 거죠. 그죠?
80만 원어치를 뭐라고 하냐? 아직은 청구했지 돈이 들어온 게 아니니까 재해 손실 80만 원 났어요 라고 했다가 나중에 보험금 들어오면 보험 수익하고 처리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마지막 문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취득원가 100만원, 감가상각누계액 70만원짜리 오토바이가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폐기 처리됐대요. 오토바이도 차량 운반구 나가요. 그 때문에 쌓아두었던 감가상각누계액은 70만원이에요. 30만원은 뭘까요? 재해 손실 아니에요. 재해 손실은 자연재해에 해당하고요. 교통사고는 재해 손실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건 그냥 유형자산 처분 손실. 그래서 자연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으로 처리해야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문제 만들어 봤어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